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튬을 넘는 배터리는 없다고 단언하던 미국의 과학자. 그런데 한국에 와서 단 10분 만에 그의 40년 연구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발도 없고 5분 만에 충전되고 물에 담가도 멀쩡한 배터리.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을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해롤드 밀러입니다. 올해 69 MIT에서 배터리 연구로 평생을 바친 과학자죠. 은퇴를 불과 몇 달 앞둔 목요일 오후였어요. 연구실에서 마지막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밀러 교수님, 미국 에너지부 존슨입니다. 한국에서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펜을 놓고 의자에 기댔어요. 한국이라니. 30년 전 MIT에서 만났던 조용한 한국 유학생이 떠올랐죠. 어떤 기술인가요? 물 기반 전해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코웃음을 쳤어요. 물과 전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은 전기 분해되면서 수소와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폭발 위험이 있다는 뜻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실사단장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에너지부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출장이 될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에 출장을 가야겠어. 또 출장이야? 은퇴하기 전에 좀 쉬면 안 되겠어? 저는 마지막 출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한국에는 정영수라는 똑똑한 친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30년 전 MIT 시절 함께 공부했던 조용하고 신중한 유학생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한국에서 온 자료를 살펴봤어요. 바라디움이라는 이름의 배터리 기술이었습니다. 개발팀 사진을 보니 모두 젊더군요. 특히 한지수라는 36세 여성 연구자가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제 손녀뻘 나이인데 무슨 혁신을 했다는 건지 의문이었죠. 사진 속 그들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오히려 거슬렸습니다. 저 나이에 뭘 안다고 저렇게 확신에 차 있는 걸까요? 40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제가 모르는 걸 저들이 알았다는 건가요? 젊은 시절 리튬 배터리 개발에 참여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달랐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확실했거든요. 물 기반 배터리는 다르죠. 물의 전기화학적 특성상 안정적인 전기 저장이 불가능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물 기반 배터리라니. 이건 물리 법칙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이걸 해냈다고 주장하는 거죠.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혼잣말이 나왔나 봐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보딩을 기다리며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연구팀 사진 속 젊은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들의 자신감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발견한 걸까요?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승무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까지 편안한 여행 되세요.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14시간 후면 한국 땅을 밟게 되겠죠. 과연 그들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좌석에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물과 전기의 만남으로 안전한 배터리를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배터리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가며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젊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곧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들이 진짜 혁신을 이뤘는지 아니면 제 의심이 맞는지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30년 전 정영수가 그리워했던 그 나라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끝났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나온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밀러 교수님이시죠?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민수가 설명을 시작했죠. 내일 오전에 기술 브리핑이 있습니다. 한지수 박사님이 직접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한지수. 자료에서 봤던 그 젊은 여성 연구자 말이군요. 36세의 팀장이라니. 미국에서는 그 나이에 아직 포닥터 과정일 텐데 말입니다. 그분이 팀을 이끌고 계신 거죠? 네, 바라디움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자료를 다시 펼쳤죠. 한지수 박사의 프로필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네요. 논문 목록을 보니 전해질 관련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물 기반 배터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건물도 현대적이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지수 박사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키에 단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매우 예리했어요. 안녕하세요, 밀러 교수님. 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박사님. 악수를 나누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젊은 여성이 정말 물 기반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연구자 같은데 말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한지수 박사가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바라디움 배터리의 핵심은 수계 전해질 시스템입니다. 기존 리튬 배터리와 달리 물을 기반으로 한 전해질을 사용하죠. 저는 바로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물은 전기 분해되면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하셨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는 특별한 첨가제를 통해 물의 전기화학 창을 확장시켰습니다. 첨가제라고요?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물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는 건가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었죠. 충전 속도는 5분, 용량은 리튬 배터리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화재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과학에서는 완벽한 해답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기술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법입니다.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한지수 박사가 자료를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장기간 안정성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젊은 연구자들의 자신감은 대단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이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어요. 내일은 실제 실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모든 게 명확해지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기술 검토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한지수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이 바라디움 배터리의 세부 기술을 설명할 예정이었죠. 저는 미리 준비해온 질문 목록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한지수 박사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실제 바라디움 배터리 샘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배터리와 다를 바 없더군요. 오늘은 더 자세한 기술적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한지수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화학 구조식들이 나타났죠. 수계 전해질의 분자 구조부터 전극 재료까지 상세히 설명하더군요. 저는 계속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기존 리튬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는 90%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저는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90%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10%는 어디서 손실이 발생하나요? 수계 전해질의 전압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보여요.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물 기반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런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자신감만 넘쳐날 뿐이었죠. 한지수 박사가 실제 배터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배터리는 물에 완전히 잠겨도 정상 작동해요. 리튬 배터리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 이건 과장이 심했습니다. 물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정말 배터리인가요? 그냥 물통 아니에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지수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교수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물 기반으로 이런 성능이 나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한지수 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배터리는 리튬보다 빠르고 훨씬 안전합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데이터라니. 조작된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젊은 연구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군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요. 실수라고요? 한지수 박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 이건 불가능해요. 물리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지수 박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실험실에서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었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한지수 박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 과학자답지 않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젊은 것들이 뭘 안다고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40년 경험을 무시하다니. 로비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저들이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저들과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건 말이죠.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가서 에너지부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바라디움 기술은 과장된 면이 많으며 실용성에 의문이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찜찜함이 남아있었어요. 정말 제가 맞는 걸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교수님, 내일 저녁에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간담회인가요? 국내 배터리 업계 원로들과의 만남 자리예요. 은퇴한 기술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오늘 회의에서 일이 벌어진 후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어요. 다음 날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 든 기술자들이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해롤드, 정말 네가 맞나? 순간 제 심장이 뛰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영수야? 정영수 맞아? 그럼 어떻게 한국까지 왔어? 정영수였습니다. MIT에서 함께 공부했던 조용하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3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LG화학에서 은퇴했다고 들었는데, 응, 작년에 은퇴해서 지금은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바라디움 배터리 실사 때문에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정영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바라디움이라고? 혹시 한지수 박사팀 말하는 거야? 그래, 알고 있어? 정영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실은 내가 그 기술 초기 개념 설계에 관여했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영수가 바라디움 기술에 관련되어 있었다니. 정말이야? 그럼 그 기술이 진짜인가? 해롤드,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목적을 봐야 할 때야. 정영수의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일 시간 있으면 실험을 보여줄게. 그럼 이해할 거야. 저는 주저했어요. 오늘 한지수 박사와 충돌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30년 만에 만난 친구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보여줘.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영수가 바라디움 기술에 관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신중하고 보수적인 연구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물 기반 배터리 같은 무모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니.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영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목적을 보라고 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정영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만날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과연 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MIT에서 정영수와 함께 밤늦게 실험실에서 토론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희는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었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꿈을 함께 꿨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었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정영수가 준비한 실험이 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의심이 맞을까요? 답은 곧 나올 거예요. 약속 장소에서 정영수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연구소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정영수가 말했습니다. 해롤드, 오늘 보게 될 건 네가 상상했던 것과 다를 거야. 무슨 뜻이야?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연구소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내부는 최신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영수가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죠. 여기서 바라디움 배터리의 극한 테스트를 해볼 거야. 실험대 위에 여러 개의 배터리가 놓여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영수가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어요. 먼저 침수 테스트부터 해보자. 투명한 물통에 바라디움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LED 전구를 연결했어요. 리튬 배터리라면 절대 시도할 수 없는 실험이었죠. 전구가 밝게 켜졌습니다. 물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수계 전해질의 특성상 물과 친화적이거든. 단락이 발생하지 않아.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고온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이번엔 80도 환경에서 테스트해보자. 5분 안에 배터리를 넣고 온도를 올렸습니다. 리튬 배터리라면 폭발 위험이 있는 온도였어요. 하지만 바라디움 배터리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도 가스 발생이 거의 없네. 정영수가 설명했어요. 특별한 첨가제가 물의 전기 분해를 억제하거든. 저는 점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배터리 상식을 뒤엎는 실험들이었거든요. 세 번째 실험은 급속 충전 테스트였어요. 5분 안에 80% 충전이 가능해. 고속 충전기에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 충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정말로 5분 만에 80%까지 충전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수계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가 기존 유기 전해질보다 훨씬 높거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40년간 배터리를 연구하면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실험이었어요. 안전성 테스트였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배터리를 손상시켜보자. 정영수가 드릴로 배터리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리튬 배터리라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꽃도 연기도 없네. 그래, 물 기반이라 근본적으로 화재 위험이 없어. 저는 실험대에 기대 서서 한참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해롤드, 네가 젊었을 때 리튬 배터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 정영수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때 저희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리튬 배터리를 개발했었죠. 하지만 이건 무리야. 물과 전기는 위험하다고. 고정관념을 버려.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실험을 모두 마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거야? 응,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 본 실험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바라디움 배터리가 배터리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택시 안에서 정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해롤드, 내일 한지수 박사와 다시 만나봐. 그녀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제가 틀렸던 걸까요? 젊은 연구자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지수 박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제 정영수와의 만남 후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오늘 특별한 실험이 예정되어 있는데 참관하시겠어요? 한지수 박사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여유가 느껴졌어요. 저는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후에 서울대병원 근처 한 연구소로 향했어요. 오늘은 실제 의료 환경에서의 바라디움 배터리 성능을 테스트하는 날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 젊은 연구자들이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낸 걸까요? 연구소에 도착하니 한지수 박사와 여러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험실 안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심장 모니터까지 실제 병원과 똑같은 환경이었죠. 오늘은 병원 정전 상황을 가정한 비상 백업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한지수 박사가 전체적인 실험 개요를 설명했어요. 현재 병원들은 정전 시 디젤 발전기나 UPS를 사용하는데 시동 시간이나 유지 보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라디움 배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오늘 실험의 목표였어요. 실험실 중앙에 놓인 인큐베이터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생아용 의료 장비였거든요. 작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죠. 그 옆에는 인공호흡기와 심장 모니터도 정렬되어 있었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메인 전원 스위치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정전 상황에서 의료기기가 멈춘다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메인 전원을 차단하고 바라디움 배터리로 전환합니다. 스위치가 내려가는 순간 실험실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0.1초도 안 되어 바라디움 배터리가 작동했어요. 모든 의료기기가 끊김없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전환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죠. 저는 인큐베이터 앞으로 다가가서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36.5도에서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옆에 있던 의사가 감탄하는 소리를 냈어요. 현재 몇 시간째 작동 중인가요? 8시간째입니다. 아직 배터리 용량의 60%가 남아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 정도 크기의 배터리로 8시간 동안 여러 의료기기들을 작동시킨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반 리튬 배터리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인공호흡기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호흡을 돕는 이 중요한 장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거든요. 심장 모니터의 화면도 매우 깨끗했어요. 전자기 간섭도 거의 없었습니다. 바라디움 배터리가 공급하는 전력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EMI 노이즈가 거의 없네요. 깨끗한 전력을 공급하는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의료기기에서는 전력 품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노이즈가 있으면 잘못된 진단이나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지수 박사와 연구팀이 추구하는 게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사님,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전 세계 병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저희의 진짜 목표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지수 박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제까지 저는 기술적 완성도와 과학적 근거만 생각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던 거죠. 실험이 끝날 무렵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간 배터리를 연구하면서도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한지수 박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그들이 왜 이 연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에너지부에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바라디움 기술의 혁신성과 의료 분야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썼습니다. 어제까지의 부정적 평가를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었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바라디움 배터리로 가득했어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40년간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바뀐 경험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에너지부에서 긴급회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초기 보고서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밀러 교수님,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혁신적인가요?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질문했어요. 회의실에는 고위 관료들과 배터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라디움 배터리는 게임 체인저예요.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실험 영상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물속에서 작동하는 배터리, 5분 급속 충전, 완벽한 안전성까지.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며칠 후 에너지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의 바라디움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주요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었죠. 기자회견 당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긴장을 느꼈어요. 40년 경력의 과학자가 자신의 기존 견해를 완전히 뒤엎는 발표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에너지부 건물에는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CNN, BBC,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주요 매체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였죠. 에너지부 장관의 개회사 후 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간 배터리 기술을 연구해온 해롤드 밀러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말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물 기반 배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대한민국의 바라디움 기술은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입니다. 이제 배터리는 폭발하지 않아도 되고 환경을 해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실험 영상들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었어요. 물속에서 작동하는 배터리, 구멍을 뚫어도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작동시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정전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백업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초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왜 입장이 바뀌셨나요? 과학자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과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바라디움 배터리를 차세대 원전 백업 시스템 후보로 공식 채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에너지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핸드폰에 한지수 박사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봤다는 내용과 함께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 뭘 배웠는데? 젊은 과학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건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모두 바라디움 배터리 소식으로 도배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기술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방문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한지수 박사와 정영수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존경과 감사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공항에는 한지수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박사님, 이번엔 제대로 배우러 왔습니다. 저희는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어요. 며칠간 한국에 머물면서 바라디움 기술의 세부 사항들을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볼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협정 체결식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공식 파트너가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정영수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영수야, 네가 옳았어. 나는 너무 고집불통이었던 것 같아. 해롤드, 우리 모두 배우는 거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해. 다음 날이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저는 두 통의 편지를 썼어요. 하나는 정영수에게, 다른 하나는 한지수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정영수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30년 전 MIT에서 함께했던 꿈을 한국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그리고 그가 보여준 포용력과 지혜에 감사한다고 적었습니다. 한지수 박사에게는 더 긴 편지를 썼어요.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준 무례함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그녀의 연구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녀의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 마지막 수업은 한국에서 받은 기술이었고 진짜 과학은 사람을 위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박사님과 연구팀이 만들어낸 바라디움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저는 지난 2주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했던 여행이 감동과 배움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69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보딩게이트에서 기다리며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한지수 박사와 연구팀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정영수와 함께 찍은 사진, 바라디움 배터리 실험 장면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창가 자리에 앉아 한국 땅을 내려다봤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세상을 바꿀 기술이 탄생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기내에서 제공된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승무원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젊은 과학자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바라디움 배터리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모습을, 병원에서, 재해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뉴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 찬 늙은 과학자가 아니라 여전히 배울 준비가 된 겸손한 연구자로 변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 한국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바라디움 배터리가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활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지수 박사의 말이 다시 들렸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은퇴를 앞둔 나이에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바라디움 기술,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평생 고마울 것 같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